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휴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현재 특별한 안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밤 사이에는 바로 오늘 우리 시각으로 5시 반경 정도 됐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좀 기대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앵커님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또 특히 눈길이 가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에 대한 눈길이 확실히 갔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대 지수 굉장히 좀 엇갈린 모습들이 장중 내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온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요. 나스닥은 내내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이게 또 섹터나 업종별 차별화라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강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대 강세를 보였었죠. 우선 이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택 지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여기에 파월 의장이 전일에는 이제 하원에서 발언을 했었더라면 이 밤 사이에는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일에 대비해서 조금은 더 매파적이다, 조금은 더 신중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3대 지수가 약간 낙폭을 확대해가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줄여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다가서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그럼 간밤 뉴욕 증시의 자금들은 어떤 업종, 특히나 어떤 그런 종목에 몰렸을까요? 바로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는 빨간불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죠. 초록색이 상승불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하락불입니다. 자, 일부 대형 기술주들을 제외하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기가 어제보다는 많이 빠진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자, 우선 역시나 이 부동산과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 섹터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뉴욕 관련해서 민주당 초사회 지지자인 그런 후보가 다시 한번 1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그런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됐고요. 자, 이어서 이 나머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항공 이 수급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수급이 좀 빠지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 유독 빨간불을 강하게 켰는데요. 이제 3%가량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6, 7%대 급락세를 보였지만 그나마 좀 하락폭을 줄인 건데요. 자, 유럽에서 5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테슬라라면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기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물론 강하지만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8% 급등이 첫날 나왔던 만큼 그 이후에 나오는 악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하락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테슬라고요. 자, 이어서 엔비디아 반대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정말 이 판 전체 중에서 제일 좀 강하게 초록불로 빛나고 있죠. 4% 이상 상승 그 배경에는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룩캐피탈이 이 목표가 상향을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총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 이 AI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고 또 새로운 GPU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목표가 상향의 주된 이유였고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웨드부시에서 0.47% 이 상승하게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이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이 웨드부시가 515달러에서 600달러로 이 목표가를 끌어올렸고요.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자, AI 고객사 수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매기를 끌어올리게 해줬고요. 이외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을 볼까요? 1112 같은 경우에도요. 이 상당히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 기대감이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요. 2030년까지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가 1112 이 3% 이상 강세 장중에 시원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 코인베이스도 3%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목표가를 310달러에서 510달러로 무려 200달러나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 이 서클 참 많이 오른 만큼 추가 하락도 굉장히 깊습니다. 밤사이에 10%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국제유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 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 세 가지의 오늘 키포인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파월 대 트럼프의 이런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 자르겠다 이런 말들을 한번 철회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내세우고 있는 벌써 파월 의장의 후보자가 서너 명이 된다 이런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ESLA 완화 관련해서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유동성을 좀 확보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먼저 WTI 1.23% 소폭 올랐습니다. 미미하게나마 올랐습니다만 65달러 선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소멸이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물적인 요인,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0.65% 오르면서 66달러 선을 좀 견조하게 지지해내고 있고요. 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국채금리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그런 보도를 밤사이에 했습니다. 자, 이 최근 10년물 금리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에 옵션 거래가 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이 거기에 더 많이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현재 3%를 살짝 밑돌고 있죠. 이 정도의 금리가 8월 달에는 4%대까지 그냥 내려가게 될 것이다. 4.0%까지 완전히 급락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전에 원러이사 그리고 봄원까지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강하게 하방 압력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할까요? 이 5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게 고용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해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값싼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택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EIA 원유 재고, 미국 내 원유 저장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남아있는 재고가 높을수록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시다시피 원유 재고가요 마이너스 583배럴, 이 예상치에 비해서도 크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유가에도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들 마켓 무버 바로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파월 의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일에는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지만요. 밤사이에는 상원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전일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약간의 종이 한 장 차이의 해석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밤사이에 상원 청문회에서 이어진 발언을 살짝 만나볼까요? 이날 주요 발언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좋은 상태긴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중 일부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를 약간 저격하는 그런 발언까지 좀 이어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이 전일의 하원 발언에서도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관망 기조를 유지를 했었고요.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당장 준비할 이유는 없다. 분명히 밝히긴 했었습니다. 또 이 최근 불거진 7월 금리 인하설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 하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 두겠지만 완전히 0%는 아니겠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이 악화됐다는 전제가 덧붙여졌을 때 7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지 7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지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동시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체할 만한 차기 후보군으로 서너 명을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지가 좀 좁아졌을 때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또다시 번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군의 존재까지 직접 언급을 했다는 점은 현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아예 교체를 단행하겠다.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나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장중에 하락하는 흐름 잠시 나와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한때 4.3%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이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SLR. 자,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한국어로는 하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행들이요. 시중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은행들이 기업과 소비자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 연준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 적용하는 자본 규제인데 이 건실한 자본금을 전체 가지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반드시 이 정도 비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줄로 언론사들 그리고 코멘트들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란 그런 해석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이번 규제 완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대담한 조치이고 미국 은행들이 다시 한번 좀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6월 25일 바로 밤사이였죠. 이 연준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때 국채 시장이 회복이 되고 또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핵심적인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은행들의 손실 흡수 여력, 한마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연히 좀 그렇게 은행들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정치적인 논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월가 중심의 규제 완화다, 너무 월가를 좀 대표하는 그런 규제이다. 규제 완화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2025년의 대선 국면에서도 약간의 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좀 증시를 부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뉴욕 증시, 이어서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지금 바로 발표가 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표로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선은 이번에도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3분기 디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약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간의 실적 발표 현황을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매출이 제가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해놓은 부분들이 다 예상치를 넘어섰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 거의 5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마저도 이 전 분기에 소폭 좀 하회를 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1.91달러, 예상치 1.6달러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올라주고 있고요. 또 요즘 디램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인데다 HBM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호실적은 이전부터 계속 전망이 되었었던 만큼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제가 두 가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HBM4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죠. 이 6월 10일 이미 HBM4 12단 제품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게 전달한 만큼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내용들, 고객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하반기 가이던스 굉장히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를 이게 선반영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 같이 정리하고 왔습니다.